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상 최악이었던 94년 폭염 수준까지 치닫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정부가 마을 비료 공장과의 연관성을 숨기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전북을 찾아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가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폭염 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4년 여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폭염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해서 올해와 계속 비교가 되는지 94년도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994년 7월, 전주의 낮 기온이 38.2도까지 치솟고 33도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은 무려 40일간 계속됐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무더위 속에 땅은 쩍쩍 갈라져갔고 타들어가는 밭작물을 살려보려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사람들이 긴 띠를 형성해 손에 손으로 물량동이를 날랐습니다. 물길을 찾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돼 땅을 파는 등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 어렸을 적 기획이 말하자면 얘가 물도 나고 또 말하자면 땀땡이 나면 거기서 씻고 또 물도 갖다 먹고 그래서 여기를 파보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땅을 쥐어짜야만 했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에 주민들끼리 몸을 밀치며 물싸움을 벌이는 일도 잦았습니다. 성남 민심이 관공서로 달려가 유리창과 사무실을 박살내고 한쪽에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졌습니다. 텔레비 보면 그때가 절로 뜨겁다고 그러는데 시동이 더 뜨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지만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1994년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가축은 벌써 63만 마리가 폐사했고 온열 질환자도 7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마 기간 충분한 비가 내려 농업용수는 평년보다 5% 높은 77.9% 수준. 10월까지도 충분한 양이지만 빗물에 의존해 경작하는 천수답과 산간 지역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간 지역 밭작물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비해서 관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우제까지 들이며 하늘만 바라봐야 했던 1994년. 지금도 태풍을 기다려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가능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일부 시군이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더위가 꺾일 때까지 야외 공공근로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벌써 20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열사병으로 3명이 숨졌고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 70명에 달합니다. 폭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자치단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넷째 주까지 줄포만 탐방로 사업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광급 공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일지라도 건설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잠시 공사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일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일시적으로 내리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공공근로사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지역 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20일가량 늦췄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더위로 사업을 연기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찜통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가 운영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는 대합실 냉방장치 가동이 안 돼 이용객 불편과 함께 시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 냉방기 설치를 촉구하고 시설 개선 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 암 환자 발생으로 정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익산 장전마을과 관련한 민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중간 발표에서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대책위는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불만은 환경부 조사가 비료공장과 암 발생 간의 직접 관련성보다는 개연성만 언급했다는 겁니다. 또 대기 중에서 포집한 발암물질과 마을 내 토양 수질 오염과의 인과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뭘 좀 주민 위한 뭔 대책이 있다든지 뭔 자료를 좀 줘보세요. 여기에다가. 주민들은 연말에 나올 최종 결과 역시 형식적일 것이라며 당장 비료공장 오염물에 대한 익산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지붕이 노출되어 사업장 내로 빗물이 유입돼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됨.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료공장 매각 동향 파악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실시한 토양 오염 조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다며 주민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때는 저 토양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민 80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와 투병인이 25명으로 잠정 집계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집단 공포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조사와 진상규명, 대책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다음 달 4일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수표소 투표와 권리당원 ARS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김윤덕 두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임실군청 A 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과장은 지난 4월 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 B 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돕겠다며 신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남원시 신정동 남원터널 안에서 여수발 용산행 KTX 열차가 61살 이모 씨를 들이받아 이 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KTX 운행이 50분간 중단됐으며 경찰은 숨진 이 씨가 터널 안을 걷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를 이끌어온 이재성 선수가 유럽리그에서 뛰기 위해 전북을 떠납니다. 고별전조차 치르지 못하고 출국하게 돼 팬들이나 본인 모두 아쉬워하고 있는데 독일로 떠나기 전 이재성 선수를 강동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전북 팬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적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제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또 구단에서도 정말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팬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가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동료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감독님이나 좀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일단 우선 축하해 줬고요. 또 이제 또 가면 또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불어넣어 줬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추억을 되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형들도. 전북이란 팀은 이재성 선수에게 어떤 팀이었나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고 늘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기장에 찾아오시는 팬들이랑 이제 경기 끝나고 오올렐레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과거에 미디어데이 때 이재성 선수 빠지면 전북은 1.5군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좀 대비책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는 이제 동구에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제가 많이 심부름을 잘하고 또 잘 맞춰줬기 때문에 형이 그냥 칭찬해 준 것이고 또 그런 전북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 빠진다 해서 절대 전북이란 팀이 무너지는 팀도 아니고 지금 또 너무나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서 전혀 걱정이 없고 믿음직한 후배가 있다면 좀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저희 전북현대 선수 중에 이제 김민재 선수, 장윤호 선수, 송봉근 선수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세 선수들이 전북현대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시안 게임에 가서 꼭 금메달 따서 또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계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이제 정말 여기서 많은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 또 전북현대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항상 좋은 모습, 좋은 소식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뭐 지금은 2부 리그에 가지만 제 목표는 그것이 아니고 또 1부 리그로 가는 것이 목표고 또 더 빅리그 또 빅팀에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다시 여기서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동국 선배처럼 정말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팬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선수로서 또 인정받는 그런 선수로서 또 다시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아쉬워할 전북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전북 현대에 있어서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늘 감사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정말 이렇게 많이 성장해왔고 또 이런 새로운 도전도 제가 지금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이 다음 달 착공합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 고단자들의 수양과 수련자들의 교류를 돕는 명예의 전당을 이달 입찰 공고를 거쳐 9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풍력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에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신뢰성 평가와 풍력 터빈 실증 기술 개발, 해상 풍력단지 후보지 발굴 기술 개발이 선정돼 국비 3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부안과 군산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돈 기술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온 아프리카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농법이 가까운 미래에 아프리카 빈곤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고 있는 도내 한 돼지 농장입니다. 흑인 청년이 새끼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포육실에 바람은 잘 들어오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우간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폴은 2년째 전북대 대학원에서 축산을 전공하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So I came here specifically to learn how to produce pork in large quantities, to produce pigs which are free of disease. When I go back to Uganda, I do the same back in my country. 폴은 자신의 돼지 농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교수가 돼 청년 농부를 길러내는 것이 꿈입니다. 폴처럼 선진 농법을 배우려고 한국에 온 우간다 청년은 모두 10여 명. 전북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이들을 초청하고 지원해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잘 낳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새끼가 잘 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간다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업적 기술들이 많이 없습니다. 폴과 그의 친구들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임실군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숨어있는 방치공 찾기는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각 읍면별로 방치공 신고센터도 설치해 주민 홍보에 나섭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이 중지된 관정으로 지하수 수질 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개발된 후 오랫동안 방치된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와 하계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돼 전국체전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종합운동장에서는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 대회인 전국시도대항, 전국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또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은 하계 전지 훈련을 위해 2주간 머무르게 됩니다. 남원시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행복 청춘 학당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요천변 십수정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로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혈당 검사와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울증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만들기나 원예요법 치료를 통해서 우울감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주 남대천 물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 수중 축구 대회와 물총 싸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대형 워터 에어 바운스와 워터 슬라이드가 설치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구는 행사장마다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물을 준비하는 등 폭염에 따른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자사고 3곳과 외곳 1곳에 지원하는 중학생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변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썸머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농악과 일본의 민속춤을 볼 수 있는 아시아 민속춤 축제가 오늘 고창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김제 금산사는 오늘 미륵전에 깃든 설화를 재해석한 창작 판소리극을 선보입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인 달림에게 소원을 말해봐 공연이 오늘 태인면 피향정 한병로 앞에서 마련됩니다.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정읍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무주 남대천 물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피서철을 맞아 고창 90호 해수욕장에서는 오늘 90호 해변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주말엔 첫 마중 행사로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전주역 앞 마중길에서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고고학을 통해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늘과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장수군은 다음 달까지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에 참가할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7월 27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18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무주가 35도, 김제와 부안이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